와야 한다, 안 된다 말이 많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광주를 찾습니다. 후보들에게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주목됩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각 정당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지만 속사정과 노리는 바가 다릅니다. 더민주의 삼성차 유치 공약에 대해서 윤장현 시장은 역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더민주 소속의 시의원들은 안철수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집단 수은 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총선 최대 관심 지역인 광주에서 쟁탈전을 벌이는 두 야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하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리는 효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들이 오가는 캠퍼스로 투표해서 행조사 먹자. 투표해서 수정 먹자. 국민의당은 노인이 몰리는 경로당과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가까운 투표 장소에 가서 사전 투표하고 그리고 4월 13일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를 앞두고 인터넷과 SNS 등에서도 나란히 투표 독려에 나선 두 야당이지만 시선이 향한 곳은 달랐습니다. 더민주가 바라보는 건 20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20대층에서 사전투표로 숨은 표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사전투표 독려하는 이유도 젊은 층들,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층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반면 국민의당은 지지가 높은 편인 5, 6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노인층이 사전투표장으로 많이 향해준다면 기선 제압이 가능하다며 공략에 나섰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층에서 아마 사전투표를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사전투표를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 지역 전체 투표자 가운데 4명 중 1명은 사전투표를 했고 특히 20대의 사전투표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총선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부재자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광주를 찾습니다. 더민주 득표에 약일까 독일까 말도 많은데 광주 방문의 속사정 항신구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특별한 형식 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질타를 들어가며 민심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 호남 방문 시기를 저울질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결국 호남 방문을 택했습니다.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호남에 머무르면서 특정 후보 지원이 아닌 민심에 귀 기울이고 솔직한 사과의 뜻을 밝히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거센 반문재인 정서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엔 호남 밑바닥 민심이 아직까진 자신에게 우호적이라는 판단에다가 막판 부동층과 수음표를 움직여서 전세를 역전시킬 경우에 반문 정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이곳 민심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번 논란을 계속 피해만 갈 경우에 내년 대선 등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이 안 되면 다음 꿈도 꿀 수 없다며 문 전 대표 방문에 부정적 입장은 여전합니다. 광주의 일부 총선 후보들 역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아직까진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지 말아보기도 그렇고 오라보기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우리 선거만 하란다. 뭐가 안 좋다는 것도 없대. 그냥 싫대 그냥. 광주에서 더민주가 국민의당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판세에서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문 전 대표가 향후 짊어져야 할 부분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 호남 맹주를 둘러싼 다툼만 벌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의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야권 연대를 거부해 새누리당의 어부지리가 예상된다며
민생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정의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광주 동남갑 선거구의 후보 토론에서는 상호 비방전이 뜨거웠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최진 후보가 먼저 열었습니다. 재정 전문가를 자처하는 장병환 후보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남구의 재정은 악화된 반면에 장 후보의 재산은 급증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무려 8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정도 재산 능력을 드리는 노력을 지역 발전에 기울였더라면 지역의 예산도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국민의당 장병환 후보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미 검증받았다고 반박하면서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삼성 미래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우리 광주에서 현격하게 국민당에 밀리다 보니까 사실은 무리한 공약으로 시민들의 환심을 사보자고 하는 어떤 총극을 벌였다고 하는 것이 언론의 논평입니다. 새누리당의 한경노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두 야당 후보에게는 정치 노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말 정치적 어떤 노름보다는 우리 지역 발전과 또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을 더 많이 제시하셔서 무소속의 강도석 후보는 공천 과정에 문제가 많았었다며 장병환 후보의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공공장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후보자 사퇴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검증한다는 토론 취지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은 상호 비방에 치중해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한편 무소속의 강훈태 후보는 구속 수감 중이어서 토론에 참석하지 못했고 민중연합당의 신나리 후보는 별도의 연설 방송을 통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지검은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훈태 전 광주시장 등 모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강 전 시장 등은 산악회를 설립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서 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7,200만 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시장은 산악회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선거 직전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삼성 미래차 유치 공약에 대해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의 미래를 생각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치권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역작용이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더민주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은 삼성차 유치 공약을 오공식 발상이라고 비판한 안철수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당에 대한 대안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수은 중독 사태가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피해 근로자들이 남영정구 측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남영정구 생산설비를 철거하다 수은에 중독된 46살 김모 씨. 1년이 지난 지금도 만성피로와 손저림 등의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정구는 지금까지 수은 중독 근로자 14명에게 총 1,50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치료비의 20-30%가량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개인 부담이어서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산재를 받아도 급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약값 같은 게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 비급여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피해 보상 성격의 민사 합의금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사과문까지 발표한 남영정구가 태도를 바꿔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 청구가 막혀 있으니까 전혀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일단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소송을 해라. 딱 얼굴 바꿔버리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고. 남영정구 측은 민사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피해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합의금 규모가 회사와 큰 차이가 있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입은 정도, 그다음에 연령 이런 거 고려해서
법률을 자문해주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사회적인 합의 금액이 너무 그분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집단 수은 중독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체내 수은 함량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다음 달부터 휴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일부 근로자들은 당장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치의 입단 계약금을 선수 영입에 사용한 혐의로 광주 모 핸드볼팀의 전임 감독 64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우수 선수 스카우트 비용에 사용하겠다며 코치에게 지급된 입단 계약금 4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코치와 합의하에 선수 영입을 위해 쓴 것이라며 빼앗은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남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여성 운전자는 광주에서만 900명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보다 10% 이상 늘었는데요. 이들 중 절반, 그러니까 2명 가운데 1명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은 또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비율이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서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는 운전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면허를 새로 따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드니까요. 여성 운전자라면 자신의 면허증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합동채용 설명회를 오는 12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 13곳이 모두 참여해 채용 요강과 지역 인재 취업 사례 설명, 모의 면접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 기능은 입법 활동과 행정부 견제라며 재임 기간 국회법 개정안 직권 상정을 거부하는 등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세월호 사건처럼 과정을 등한시하면 우리 사회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광주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보성군 보성읍과 읍내파출소 그리고 보성 119 안전센터가 안전한 보성을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앞장선 공로로 광주시 한의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과 학습 병행제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동신대학교가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통해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는 IPP 센터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오는 23일까지 다양한 추모 행사가 계속됩니다. 민주주의 광주행동과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 상주 모임은 이번 주말 동구 충장로 광주 우체국 앞에서 세월호 퍼포먼스와 리본 증정 캠페인을 벌이고 14일에서 15일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과 나쁜 나라를 상영합니다. 또 참사 2주기인 16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하고 23일에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콘서트를 엽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 보증펀드를 운용합니다. 중소기업 혁신지원 보증펀드는 2019년까지 광주시와 현대차가 50억 원씩 출연한 자금을 바탕으로 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스마트 팩토리 구축 자금 등으로 최대 5억 원을 보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6년 왕인 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2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왕인문화축제는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와 함께 열립니다.